7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실버타운 견적은 억 단위. 집에 오는 요양보호사는 매일 바뀌어서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막막했던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여는 시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흰 천장이 텅 비어 보입니다. 옆자리는 이미 반년째 비어 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난 후 이 집은 너무 넓고 조용합니다. 벽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합니다.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 큰딸이 사다 놓은 반찬통이 놓여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와 멸치볶음이 보입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큰딸입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응, 먹었다. 엄마, 저번에 말씀드린 실버타운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대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러 갈까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실버타운. 그곳에 가면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집이 제일 편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실은 며칠 전 인터넷으로 실버타운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입주금만 1억이 넘습니다. 월 관리비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다 써도 몇 년 못 버틸 금액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십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깊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같은 단지에 살던 박 여사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머, 김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저 여기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어요. 박 여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통 못 봤네요. 박 여사가 환하게 웃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자식들은 자주 와요? 고개를 젓습니다. 바쁘죠, 뭐.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에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다 그렇죠.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정작 필요할 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했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습니다. 이제 조금 쉬고 싶은데 몸은 자꾸만 아픕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켜봅니다.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입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실버타운 알아보신다고요? 응, 그냥 한번 보려고. 엄마, 그거 너무 비싸요. 우리 형편에 어디 그런 데를 가요. 차라리 요양보호사 쓰는 게 나아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또 쉽니다. 큰딸은 실버타운을 보자고 하고 아들은 요양보호사를 쓰자고 합니다. 둘 다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시험 삼아 요양보호사를 한 달 써봤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날은 젊은 분이, 어떤 날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게 불편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물어볼 때마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내 방에서조차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배는 고프지 않은데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반찬통들이 그대로입니다. 혼자 먹으니 입맛이 없습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켭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스프를 넣습니다. 3분을 기다립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맛없는 라면도 같이 먹으면 맛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어도 텁텁하기만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큰딸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실버타운 보러 가요. 마지못해 차에 탑니다.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차창 밖으로 산과 들판이 보입니다. 점점 집에서 멀어집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합니다. 깨끗하고 큰 건물입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고급스럽습니다. 곳곳에 노인분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모두 단정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직원이 설명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1인실과 2인실이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간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객실을 둘러봅니다. 깨끗하고 아늑합니다. 침대, 옷장, 작은 거실까지 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서류를 펼칩니다. 1인실 기준으로 입주금 1억 2천만 원, 월 관리비 220만 원입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쌉니다. 차에 타서 돌아옵니다.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어떠세요? 시설도 좋고 깨끗하잖아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너무 비싸구나.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낫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큰딸의 표정도 어둡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하는 게 보입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엽니다.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엄마, 누나가 실버타운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땠어요? 좋긴 한데 너무 비싸더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요양보호사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만 와도 엄마 케어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방법을 제시하지만 정작같이 살자는 말은 없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잠은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벤치로 나갑니다. 운 좋게 박 여사가 또 있습니다. 김 여사님, 어제 실버타운 다녀오셨다면서요? 예전에 같이 살던 분한테 들었어요. 한숨을 쉽니다. 좋긴 한데 돈이 문제더라고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실버타운이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갈 데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거든요. 쉐어하우스라고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끼리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주 못 왔어요. 쉐어하우스요? 그게 뭐예요? 박 여사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방은 각자 쓰고 거실이랑 부엌은 같이 쓰고요. 오늘도 옛날 집에 남은 짐 정리하러 왔다가 여기 들른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아요? 박 여사의 눈이 반짝입니다. 좋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밥도 같이 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외롭지도 않고 비용도 실버타운보다 훨씬 저렴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월세가 50만 원 정도요. 관리비랑 식비 포함해서
70만 원 정도면 돼요. 실버타운의 3분의 1도 안 되죠. 눈이 커집니다. 그 정도면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박 여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다들 비슷한 처지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요. 아프면 챙겨주고 심심하면 같이 산책도 가고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 곳이 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자리가 없는데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새로 생긴 셰어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운영자분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 박 여사가 준 연락처를 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시니어 셰어하우스 맞으신가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박 여사님 소개로요. 혹시 방문해서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 3시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음 날 오후 주소를 찾아갑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주택입니다. 실버타운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정겨워 보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여사님이시죠? 저는 이 집 운영자 정 대표라고 해요. 악수를 합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이 나옵니다. 소파에는 두 분의 어르신이 앉아 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 두 분이 반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실 분이에요? 정 대표가 설명합니다. 여기는 지금 4분이 계세요. 총 5개 방이 있어서 한 분 더 오실 수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입니다. 끝에 있는 빈 방을 보여줍니다. 방문을 엽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입니다. 창문으로는 작은 마당이 보입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인가요? 1층에 하나, 2층에 2개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진 않으세요. 다시 1층으로 내려옵니다. 부엌을 둘러봅니다. 넓고 깨끗합니다. 식탁에는 4개의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요? 각자 해 드셔도 되고 같이 해 드셔도 돼요. 보통은 저녁은 같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만들면 더 맛있잖아요. 거실로 돌아옵니다. 두 분의 어르신이 친절하게 말을 겁니다. 우리도 처음엔 낯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편안해 보입니다. 밖으로 나와 정 대표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가 5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이에요. 식비는 각자 부담이시고요. 평균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드세요. 실버타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 연금으로 충분합니다. 규칙 같은 게 있나요? 딱딱한 규칙은 없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끄럽게 하지 않기, 공용 공간 깨끗이 쓰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렵지 않은 규칙들입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합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고 큰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 쉐어하우스라는 곳을 다녀왔다. 쉐어하우스요? 그게 뭐예요? 쉐어하우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큰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그게 안전해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건데. 다들 나랑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야.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근데 엄마, 실버타운이 더 안전하지 않아요? 의료진도 있고. 그건 너무 비싸잖아. 이건 내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큰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좋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래, 알았다.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합니다. 반응은 비슷합니다. 걱정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따져봅니다. 혼자 이 집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합니다. 실버타운은 너무 비쌉니다. 요양보호사는 불편합니다. 자식들과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 대표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어제 방문했던 김 여사입니다. 네, 김 여사님. 결정하셨어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네, 입주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좋은 결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오실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계약서 작성하러 한번 오세요.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주일 동안 짐을 쌉니다. 평생 모았던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기로 합니다. 옷, 책, 사진첩,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 큰딸이 와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줍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차에 짐을 싣고 쉐어하우스로 향합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섭섭하지만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에 도착합니다. 정 대표와 다른 어르신들이 나와서 반겨줍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짐을 방으로 옮깁니다. 옷을 옷장에 정리하고 사진첩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 공간입니다. 저녁 시간이 됩니다. 부엌에서 다른 분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님, 같이 하실래요? 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야채 좀 씻어주세요. 싱크대에서 야채를 씻습니다. 옆에서 다른 분이 고기를 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요리를 합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집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혼자 먹던 밥상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5명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김 여사님 첫날인데 환영하는 의미로 건배할까요? 물잔을 들어 올립니다. 건배.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도 나눕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모두 비슷한 처지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위로합니다.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한 분은 설거지를, 한 분은 행주지를, 한 분은 식탁을 닦습니다. 함께하니 금방 끝납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TV를 봅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저 남자 왜 저래? 여자가 답답하네. 웃음이 나옵니다. 혼자 볼 때는 재미없던 드라마가 같이 보니 재미있습니다. 밤이 깊어져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낯선 천장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복도 너머로 다른 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있다는 게 안심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부엌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납니다. 한 분이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계십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평화롭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근데 며칠 지나면 정말 편해져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다들 모여 간단하게 먹습니다. 라면에 김치, 계란 후라이. 간단하지만 맛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5명이 함께 걷습니다. 천천히 걷지만 즐겁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쉽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옆에 앉은 분이 말합니다. 여기 온 거 잘한 것 같아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실버타운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처럼 전문적인 케어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녁에 큰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생각보다 훨씬 좋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여기 사람들 다 좋아.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짓습니다. 자식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곳이 익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함께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볼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한 분이 같이 가주셨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약도 같이 받아주셨습니다. 가족보다 더 챙겨주십니다. 생일날에는 다 같이 케이크를 준비해줬습니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들렀습니다. 김 여사님,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시네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러봤어요. 네, 덕분에요.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기 좋아요. 처음 봤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거울을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늦은 저녁 거실에서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 참 잘 만났네요.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혼자였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웃음이 납니다.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보던 달입니다. 이제는 함께 보는 달입니다. 실버타운은 비쌌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불편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제게 맞는 선택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이곳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내일도 이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실버타운은 부담스럽고 요양보호사는 낯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선택은 있습니다. 때로는 낯선 선택이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